네, 국제표준 개발 프로세스를 설명드릴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권영빈입니다. 저는 ISO, IC, JTC1, SE37 워킹그룹 2의 컨비너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5개 파트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어떤 파트를 설명드리냐면 두 번째인 표준 발간물 유형이라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준 발간물의 유형은 우리가 디렉티브에서 나타나 있는데요. 디렉티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규칙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디렉티브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잘 따라야 되는데요. 디렉티브라는 것이 표준화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이것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다른 거 한 개를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파트 1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표준화를 진행하면서 요구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팅이라든지 표준의 진행 과정이라든지 모든 의장이라든지 컨비너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다음에 참가자의 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설명되어 있는 책자로서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파트 2는 기본적으로 내가 표준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 보면 에디터가 됐겠죠. 에디터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문서를 작성하는 규칙이라든지 어떤 구조로 작성해야 되는지를 갖다 설명해 주는 게 파트 2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네, 여기 다시 설명되어 있는데 ISO, IC 디렉티브는 기본적으로 오피셜 룰이다. 공적인 규칙을 설명한 것이다. 라고 해서 ISO, IC 디렉티브 파트 1 and Consolidated ISO Supplement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은 우리가 따라야 하고 그다음에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제표준에서 필요한 모든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서 제가 하이퍼링크를 여기다 걸어 드렸습니다. 그걸 누르시면은 곧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 그거는 영문 버전입니다. 혹시 한글로 된 것이 필요하시다면 한국표준협회에 들어가서 거기에 보시면은 한글로 번역된 것이 있는데 이건 매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연도가 달라 일부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ISO, IC 디렉티브는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고 마이너한 체인지가 보통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큰 틀은 한글로 번역된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파트 1, 파트 2였는데 그 가운데에 JTC1 서플먼트가 있죠. 이 JTC1 서플먼트라는 건 뭐냐면은 JTC1이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TC, SC 워킹그룹 3단 구조인데 JTC1은 TC 중에 하나인데 가장 큰 TC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C하고 WG밖에 없다 보니까 구조가 저 앞에서 설명하는 3단하고 안 맞는 것들이 가끔 나타날 때가 있어서 새로 변형된 파트 1을 보고 그쪽에 있는 디렉티브 매니지먼트 팀에서 DMT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서 이제 검토를 쭉 해가지고 고쳐야 될 부분, 거기에 어드저스트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그걸 하고 그것을 이제 총회에서 승인받아서 6개월쯤 뒤에 발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JTC1은 구조 자체가 한 단위 적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해서 JTC1 서플먼트라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것도 이제 결국은 파트 1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SO, IC 디렉티브 파트 2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서를 발간할 수 있는, 만들 때 그것을 이제 쓰는 규칙이라든지 수식은 어떻게 만들고 그림은 어떻게 넣고 캡션은 어떻게 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섹션은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문단은 어떻게 만들고 이런 구조들에 대해서 다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시면은 링크가 걸려져 있으니까 에디터가 되시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체크하시면 좋고요. 마찬가지로 표준협회에서 이 내용도 번역해서 한글로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IC는 ISO하고 IC는
다른 기구죠. 국제기구로서 따로 존재하는데 둘이 이 디렉티브는 공통으로 씁니다. 그래서 따로 또같이 작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디렉티브의 기본 파트는 똑같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의 부록 부분에서 자기들의 필요한 것들을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IEC도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ISO IEC의 디렉티브에 관련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것들은 우리가 표준화회의를 참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씩 읽고 자기가 해당하는 파트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가서 표준화회의에서 잘못된 일을 하지 않고 그 규칙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발간물의 유형을 갖다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ISO 딜리버러블이라고 그러는데 ISO가 제공해서 팔기도 하고 그냥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5가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6가지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5가지는 지금 밑에 있는 거를 설명해 드리고요. 6번째가 제가 가로친 것처럼 플러스 가이드라고 했는데 ISO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문서를 작성하는 거가 아까 파트 2로 보면 너무 크니까 그걸 간략하게 해서 어떤 가이드를 만들어 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제공되는 것이긴 하나 판매하거나 그러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6가지가 ISO의 딜리버러블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ISO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라고 하는 IS, 그 밑에 TS라고 쓰는 테크니컬 스페시피케이션, 요 2개는 국제 표준에 굉장히 접근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AS라고 해서 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 요거는 시장에서 이미디어트하게 요구할 때 다른 기관에서 만든 걸 가져와서 빠른 속도로 이제 표준화하는 그런 단계고요. 그 다음에 IWA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워크샵 어그리먼트에서 공개적인 워크샵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표준과 비슷한 걸 제정을 하고 그것을 이제 존재한 다음에 표준으로 가든지 아니면 폐기하든지 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정리해서 표준화 아이템을 찾아내고자 하는 테크니컬 리포트가 있습니다. 아니면 표준 진행하다가 중간에 이제 기간이 지났다든지 아니면 합의를 못 이루어서 떨어지는 것들을 테크니컬 리포트로 등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보시고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2가지입니다. IS하고 TS인데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는 우리가 어떤 지금 있는 기술에 대한 어떤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특징을 갖다 설명해서 설명한 문서인데 지금 현 상황에서 최고로 옵티멀한 기술을 찾아서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뒤에서 설명할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테크니컬 스페시피케이션은 거기 있는 것처럼 아직 개발 중인 건데 완성이 100%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IS에 비해서 문서를 약간 작게 써도 되죠. 적게, 페이지 수가 적게. 그리고 곧 미래의 표준이 될 것들이 되게서 우리가 기술 명세라고 해서 좀 간략하게 쓰고 세부 사항이 좀 정확히 설명되지 않은 이런 건데요. 이거는 조건이 뭐냐면 다음에 국제표준으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을 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즉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규격이 되고 이건 조금 더 편하게 국제표준보다 편하게 빠른 속도로 만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IS하고 TS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기술이 됐는데 이게 문서 만드는 게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어렵다면 TS로 등록을 해서 도전을 한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다시 IS로 가는 그런 방법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R하고 PAS인데요. TR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보를 찾는 거라서 정보를 주는 리포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대부분이 서베이,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기술 현황이 어떻고 가능한 한 표준화 아이템은 어떻게 발굴되고 이런 내용들을 주로 설명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IS로 진행하다 중간 단계에서 이제 포기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TR로도 등록을 합니다. 그러고요. 그 다음 PAS라는 것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마켓의 필요성이 굉장히 급하고 ISO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만든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설명하기 쉬운 게 여러분들 다 와이파이 쓰시잖아요. 근데 와이파이는 IEEE라는 기관의 스탠다드입니다. 그걸 빨리 받아들여서 우리가
ISO에서도 널리 보급시키는 게 좋다. 그럼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파스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것들은 이제 국제 표준으로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스로 된 다음에 6년 이내에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 IS로 못 가면 폐기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WA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워크샵, 공개적으로 워크샵을 통해서 내셔널 바디들이 와서 서포트를 해주고 그것에 따라서 만든 거가 되고요. 이것은 국제 표준은 아닙니다만 이제 6년 동안 존재할 수가 있고 3년씩 해서 2번 연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ISO 어떤 딜리버러블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6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6번째로 넣느냐 마느냐 했던 거는 가이드라는 게 있는데, 일을 잘하고 안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침을 만들어준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중요한 ISO 딜리버러블에 대한 설명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